개인 투자자보다 우월적인 정보를,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접근성을 이용해서 선행매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기자 선행매매라고 그러거든요.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을 해야 저도 큰 수익을 벌고 회사도 벌 수 있고. 크크크 보셨죠? 상한가 만들어지는 거? 주가 조작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기자들이 주가 조작 세력과 비슷해진 걸까요? 일부 기자와 작전주의 공생관계를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상장사의 주가 추이입니다. 기자 선행매매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7월 초입니다. 몇몇 기자들이 먼저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둔 뒤 그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쓰고 주가가 오르면 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기자와 지인이 20명이 넘습니다. 혐의는 선행매매.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해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일반인보다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증권사 직원과 기자, 인플루언서 등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형 등에 처하는 자본시장 3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기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쉬쉬해 왔는데 결국 터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식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의 영향이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결국은 터질 게 터졌구나. 연루된 기자들은 계획적이고 거침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해보니 목표 종목을 정한 뒤 한 번에 크게 사들였습니다. 여러 번 나눠 살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주로 소형주였습니다. 오메가 정보통신 바빠서 끊어. 어? 우리 처남이 이번에 또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오메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메가를 건드리셨다. 정말 죽어도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냥 차트 보고. 누구한테 말 듣고 산 게 아니란 말이지. 시가총액 2, 3천억 원이 안 되는 소형주는 최대 주주 쪽 지분이 많고 유통되는 주식수는 적어 비교적 적은 주식으로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른바 작전에 소형주가 이용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장 규모가 200조 원 넘었는데 할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은 손도 못 댑니다. 1,000억 이하 종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건 안 봐도 뻔하죠. 예. 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이 기자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한 번 더 이용했습니다. 미리 사둔 종목을 특징주 기사로 썼습니다.
특징주 기사란 특정 종목의 상승 원인을 분석한 기사. 소형주일수록 투자 정보가 없어 특징주로 다뤄지기만 해도 주가가 오른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의 취재 보도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개입한 거니까 이건 범죄의 문제고요. 과연 그런 부분이 언론인가? 이들이 쓴 기사는 증권사 시스템과 SNS에 오르내리며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많이 현혹될수록 기자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기자 한 명당 최소 수억 원을 챙긴 걸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특징주 기사라고 일종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쓰면은 일정 부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그 거액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를 하는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는 SNS를 통해서 파생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작전을 짜고 들어왔고 자본시장이 아주 근간을 흔드는 거죠. 페어플레이 못하게 하는 거죠. 페어플레이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시장을 믿고 누가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자 선행 매매 사건에 연루된 기자는 대부분 경제 전문 매체 출신이었습니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 기자도 있습니다. 확인된 기자 중 한 명은 모 지역 언론사로 옮겼지만 올해 초 퇴사했고 또 다른 기자는 더 작은 언론사로 이직한 뒤 역시 그만뒀습니다. 정확한 취재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회신한 기자는 없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갑자기 잠수를 타더니 무슨 이유에선지 퇴사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억 넘는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도 많았고요. 윤리사역서나 아니면 매년 진행하는 거, 입사할 때 박사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제를 시켰고요. 온라인 교육을 했고. 그런데 최근 새 사건이 금융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돈을 받고 특정 상장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써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번에 연루된 기자는 3명. 기자가 돈을 받고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들이 일했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개의 매체에 중복적으로 거의 토시 안 틀리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이 보도자료 같은 걸 받고 그대로 기사로 모양만 바꿔 끼우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란 뭘까? 최근 10년간 10여 건의 소형주 인수 합병에 관여한 김모 씨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상장사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주는 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형주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기사를 써서 줍니다.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취재하겠습니다 하는 쪽은 제가 10명 중에 한두 명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김 씨는 기자들에게 사실상 특정 회사에 대한 광고를 기사화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준다고 털어놨습니다. 주식을 1억 줄 테니까 한번 사봐봐. 그 기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더 자극적인 오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그전
가격이 낮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 작전 세력의 이런 제안을 기자가 받아들인다면 기자도 작전 세력의 일원이 되는 셈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 그런 분들하고 기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옆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 많죠. 네, 많습니다. 피사라는 기자가 또 호재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작전주 투자 기회를 얻는 기자들을 쫀칭조 기자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쫀칭이란 작전 세력에 동참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주식시장의 은어입니다. 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야금야금 여러 계좌를 통해서 삽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에 개미들이 홀려서 주식을 사들어 갈 때 그동안 사 모은 주식을 갖다 때리는 거죠. 주가 조작 세력과 수년간 일해온 박모 씨. 쫀칭조 기자들을 많이 봤다고 말합니다. 내가 준 거 이대로 써줘. 야, 이거 10배 갈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기자는 미공개 정보도 이용하고 그렇죠. 또 최대 주주 쪽에 네. 아들 이제 작전 네. 쪽에 네. 후보 지분으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3-4번 봤어요.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인지 밝히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주식 투자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많이 아는 그런 언론사들이에요. 소형주 작전 세력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돈이나 미공개 투자 기회를 얻는 기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제작진은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을 특정한 뒤 그 사건들에서 그 기자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가 신사업을 한다고 속여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 중인 이모 씨 일당. 일당의 내부 문건입니다. 주요 업무로 홍보회사 미팅이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특정 홍보회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홍보회사 홈페이지입니다. 모 상장사 주가를 1100% 넘게 올렸다. 단순한 기사 배포는 안 한다. 마치 마음먹은 대로 기사를 낼 수 있는 양 홍보합니다. 검찰이 이 씨 일당이 시세 조정한 걸로 보는 상장사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모두 비슷합니다. 출고 날짜도 같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특정일에 마치 약속한 듯 쏟아집니다. 특정 기자 3명은 매번 등장합니다. 이 상장사의 지난해 상반기 주가 상승률은 650%에 이릅니다. 과연 배후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보회사를 찾았습니다. 문제의 상장사를 홍보한 건 맞지만 특정 기자와 관련성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쓰는 데가 계속 다 같이 쓰는 거면 그거는 우연의 일치인 거지. 그렇죠. 저희는 그냥 전체를 매일 뿌려드리고 기자한테 판단해서. 네. 기사 작성을 대가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분 참여 같은 건 안 하세요? 참여. 기사 자주 쓰는 기자에게 인센티브 같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 회사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홈페이지를 닫았습니다. 연락을 약속한 대표 김모 씨 역시 감감무소식. 취재진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 씨 일당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특징주 기사가 주가 부양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주가가 5% 정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특징주를 쓰고 있대요. 특징주 쓰면은 HTS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뭐 다 볼 수 있죠. 그래 딱 뛰잖아요. 그럼 주가가 쏙 올라가죠. 이 때문에 홍보 회사에 거액을 준 건 물론 모 경제지의 특정 기자에겐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번 제가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준 적이 있었죠. 두 번인가 뭐 특징주 쓰고 기사 쓴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가지고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돈 주고 거기서 뷔페 식사 사주고 했는데. 그 기자뿐일까? 도움을 받은 기자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각 언론사하고 또 계약을 하면서 그 기사를 갖다가 잘 써주는 기자들한테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로비. 기자인가? 기자. 그 정도? 선행 매매를 했단 기자. 돈을 받고 기자 이름을 팔았다는 기자. 이들로 인해 기사에 탈을 쓴 광고는 개인 투자자를 홀리는 미끼가 됐고 언론에 대한 기대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우리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는 기자라면 사실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개미 홀리기에 빠진 일부 기자들. 자본시장의 파수꾼인지 작전 세력인지 금융당국과 언론 소비자들은 묻고 있습니다.